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또 하락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난주 중반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증시를 압박했다면 이제는 소위 리세션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주시장이 이틀 연속 그리고 주간 단위 보면 2주 연속 크게 좀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주말 3대 지수 모두 떨어지면서요. 1% 내외씩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반등한 것이 없었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만이 강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흘러갔고요. 대부분이 주가가 좀 크게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금리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폭도 크진 않지만 강보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도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장의 약간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4% 이상 떨어지면서 거의 일주일 연속으로 52조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난주 중반 이후에 5천억 달러가 무너졌죠. 한때 이제 1조 달러 넘어섰던 거고 이렇게 5천억 달러 이하까지 내려간 것은 팬데믹 이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2020년이죠. 12월 달에 S&P 500 진입을 앞두고 11월경에 5천억을 넘어섰는데요. 그때 이후로 다시 5천억 달러가 다시 처음으로 깨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소위 이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 일론 머스크 자체에 대한 리스크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CEO를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 해시태그 상에서 지금 테슬라에는 소위 CEO가 없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기 운동까지 할 정도로요.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팬데믹 이후 주간 단위 하락률은 최고가 났습니다. 16%가 떨어졌고요. 4분기도 지금 거의 2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40% 이상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물론이고요. 개인 투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 하나가 테슬라인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에 36억 달러의 지분을 추가 매도한 것이 알려졌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팔 게 없다고 얘기한 지가 3, 4주밖에 안 됐는데요. 다시 팔았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의 언론사 계정을 정지한 것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모간 스탠리에서는 전기차 시장 자체의 점유율이 2025년까지 당초 예상보다 좀 떨어질 거란 약간 어두운 전망도 있고요. 스피어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선 테슬라가 더 이상 소위 작은 시장, 니치 마켓에 가는 것이 아니라 메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경기 사이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 경기가 둔화되면 테슬라도 다른 자동차랑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가 가격이 쉽게 해서 중산층 이상 사이에서의 소위 고급 마켓을 갖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서 중산층도 피해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고요. 지난주만 해도 두 군데가 목표 주가 두 군데가 내린 것이 악재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제 네. 테슬라를 보면 여전히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기업만은 사실이잖아요. CEO 네.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된 거는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안타깝죠. 다만 이제 지금은 시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추 보면 지금 PR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을 보면 28배 정도거든요. 28배 정도 보면 실제로 상장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테슬라 자체가 PR 자체가 시장 평균대보다 위에 있지만 과거 대비하면 지금 스스로의 평가 기준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파도에서 좀 떨어지는 파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기다림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타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금요일에 어떤 기업들이 크게 움직였을까요? 지난주 말에는 상당히 올라간 것이 대표적인 것이 메타 플랫폼이죠. JP모건에서 중립에서로 매수 올렸고요. JP모건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2023년에 탑필 리스트로 몇 군데 올리고 있는 것이 메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주 이후에 좀 반등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이 11월 중순 이후에 반등한 주식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반등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전혀 다른 목소리도 있는 거죠. 혹시 뉴스 이거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인데요. 메타 플랫폼에서 소위 지금 기술 담당 임원이 CTO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어떤 거를 했던 거냐면 소위 메타 버스를 소위 저커버그와 함께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두지휘하던 분인데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하면서 회사를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저커버그가 주도가 있는 지금 메타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뜬구름을 잡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완전히 날리고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바꾸려고 자기 생각에는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로 생각했는데 그게 뜻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한다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주가는 이번 주 오늘 밤부터 어떻게 방향성을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메타 플랫폼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사실이겠고요. 앞선 코너에도 얘기 나왔지만 포드가 이제 가격 인상한 것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소위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아주 그 가운데 있던 제일 선도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일 텐데요. 어도비가 기대 이상 실적하고 가이던스도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9%가 올라갔고요. 회계를 비롯해서 저희 회계 컨설팅, 기업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라고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아주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6%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 밖에 애플과 아마존도 1% 내외씩 주가가 떨어진 것이 지난 주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CNBC에서 진행하던 주식 월드컵도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일단 뭐 카타르 월드컵은 아르헨티나의 승리. 그러면 이제 주식 월드컵은 누가 승리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11월 초부터 CNBC에서 그 이벤트, 대대적인 이벤트를 해서 딱 월드컵 시즌과 맞물려서 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오늘 새벽에 드디어 이제 프랑스가 아르헨티나한테 지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결승을 해갔고요. 그리고 벅시스웨이가 TSMC를 이기고 눌러서 이겼습니다. 벅시스웨이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이번에 우승컵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CNBC에 나온 그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리세션 시기가 됐건 아니면 경기 회복 시기에 됐건 간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실적을 꾸준히 나왔고요. 그리고 월드컵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내노라는 팀들은 정말 꾸준한 성적을 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16강에 탈락하는 팀도 있죠. 그렇지만 벅시스가 상장일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최정상급의 실적을 계속 보여왔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승 트로피를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시장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산타랠리 기대하고 있는데요. 좀 아쉽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베어마켓 시기에 산타랠리가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꾸준히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산타랠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요. 실제로 베어마켓 시기에는 그런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의 지난주에 발언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많이 있죠. 특히 제레미 시겔 교수는 앞선 코너에도 나왔지만 작년에 했어야 할 금리 인상은 너무 늦게 올해 시작했고요. 이제는 너무 또 많이 올려서 이게 리세션에 강한 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너무 많은 어떤 우려가 있고 악재가 있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괜찮았겠지만 상당 기간 이번 연말까지 해서 큰 기대는 쉽지 않아진 그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소는 보수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